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 11시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5톤짜리 트럭이 한 대가 건물에 돌진한 이후에 큰 폭발이 발생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주오던 1톤 트럭과 5톤 화물차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심을 잃은 5톤 화물차가 지금 과일 가게에 그대로 돌진을 했죠. 세상에. 이 대형 화물차가 건물에 들이받은 지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차량 쪽에서 큰 폭발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 폭발이 얼마나 컸으면요. 지금 도로 대강선 맞은편에 위치한 가게 유리창이 깨질 정도였고요. 네. 지금 저렇게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도 대피를 하는 모습이고 건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 폭발로 인해서요. 최단비 변호사님 영상만 봐도 주변 반경 이 한 100m 인근이 폭격을 맞는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5톤 화물차 운전자에 따르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갑자기 다른 차가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이 차를 피하려고 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건물을 들이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지금 큰 폭발까지 일어나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네, 당시에 어쩌다가 저런 상황이 됐을지를 유추해 볼 수 있도록요.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길 건너서 저쪽 그 건물하고 전봇대 사이에 박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 10초, 20초 정도 있다가 그 차가 뭐 굉장히 큰 굉음을 내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차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가스가 새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불이 붙으면서 그게 탔던 거예요. 가스 폭발음이 무지하게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창문이 으르렁거리고 주변에는 뭐 유리가 막 깨지고 그러더니 불기둥이 푹 솟아 오르더라고요. 5층 끝 거기까지 불꽃이 보이고 막 그랬어요.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마침 그 후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골리 이제 탈출을 했고 과일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문이 없으니까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뉴스파이터 통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 사고를 전해드렸는데 화재가 나는 경우는 왕왕 봤습니다만 저렇게 폭발이 저렇게까지 나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뭐 트럭이 뭐 혹시 가스를 싣고 가는 트럭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그냥 식자재 운송하는 트럭이었어요. 그러면 폭발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들이받은 가건물 옆에 5층짜리 건물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5층짜리 건물이 어떤 그 방식이냐면 가스 배관이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이받고 옆 건물에 가스 배관까지 들이받으면서 세상에. 여기에서 손상이 나서 가스가 새면서 이런 폭발이 난 건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 외관에 있는 가스 배관은 좀 더 안전장치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얘기들도 좀 있는데요. 일단 뭐 도시가스 관계자는 사실 저기에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인도에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또 어쨌건 외부에 있는 이 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장치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요. 폭발로 인해서요. 주변 상가 건물이 순식간에 와르르 부서졌습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거셌는데 그런데 앞서 저 화물차가 들이받은 곳이 가게였단 말이에요. 오윤성 교수님,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트럭이 직접적으로 이제 충격을 가한 그 가건물, 그 과일 가게 그 주인하고 바로 거기를 지나던 행인 이 두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이 5톤 트럭 그 운전자하고 또 아까 그 1톤 트럭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에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 있었고 또 미용실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 총 합해서 6명이 부상해서 총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굉장히 커다란 사고였습니다. 저 사고로, 저 차량 사고로, 폭발 사고로 어이없이 두 분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세상에. 네, 정말 안타까운 인명피해죠. 이 행인, 그러니까 길을 걷다가 사망한 분의 유가족, 즉 남편도 너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이 남편분의 말에 따르면 아내랑 항상 함께 등산을 갔었대요.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혼자 보냈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보내면서도 아이고, 오늘 세상에.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가지 말라고 했다. 근데 부인을 내가 혼자 보냈다가 이러한 사건의 아이고.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정말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런데
저렇게 폭발이 거세지면서요.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났는데 불길을 잡기도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세상에. 네, 우선 큰 불은 40분 만에 잡혔지만 이 불길이 건물 위층으로 번지게 되면서 완전히 진화하기까지는 3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소방 당국에서는 담당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대원 109명을 포함한 인력 155명, 그리고 소방차 39대가 포함된 차량 51대 등 대규모 이 소방 인력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시간 만에 진화가 됐다고 하니 불길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차량이 폭발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 지금 두 차량이 충돌 이후에 지금 저렇게 폭발 사고가 이어졌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술을 아직 못 받았어요. 두 분 다 병원에 있어요. 두 분은 조사해서 뭐 잘못이 있는 사람은 처벌받고 없는 사람은 처벌 안 받겠죠.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런 거는 확인하셨나요? 나 그거 조사 중에 있어요 아직. 안타깝게 두 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로 번졌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윤성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제 사망하신 두 분에 대해서 지금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저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이 두 운전자들 중에서 누가 먼저 중앙선을 갖다가 뭐 침범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인데요. 일단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 사고로 정말로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두 분의 명복을 뉴스파이터가 빌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분들 정말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